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 뭐 이런 명령을 또 내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기업을 길들이기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특정 산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정도로 과격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잖아요. 골드만삭스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중국 비중이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을 계속 누르겠다는 거죠.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랑 바이두의 주가 변화만 봐도요, 최근에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헝다그로 이슈도 있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게 겁이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1년 수익률이 69%, 이 나라로 자금이 몰린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최근 2, 3개월의 어떤 세계적인 돈의 흐름은 베트남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냐? 자, 인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운영하는 인도 펀드의 수익률이 1년 수익률만 보셔도 굉장히 지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인도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를 펼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더 커진 게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자,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인도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완전히 다 옮겼다고 하죠. 인도 정부도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인도 정부 지지를 얻은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인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가 INDA ETF고 두 번째가 INDY ETF인데요. 얘는 빨간색 그래프고 얘는 짙은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S&P 500 지수고요. 나머지 얘네들 IEMG, EEM, VWO 요 세 개는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지금 요 1년 주가 변화 그래프만 봐도 확실하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요 세 개, 얘네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ETF들이고, 요 가운데가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그래프 변화를 보시면요, 이 이머징 ETF들도 올 초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의 분위기를 보면 이머징 ETF들도 S&P 500 지수를 이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6월 이후부터는 이머징 ETF들이 계속 주가가 좀 밑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월부터 굉장히 요 인도 관련된 ETF들의 수익률이 좋고요. S&P 500 수익률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우리가 이 그래프들만 봐도 좀 쉽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나 나머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ETF들도 조금씩 빠진 상태고요. 지금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만 거의 7%, 한 달 만에 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올해 남은 한 3개월 정도는 반드시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INDA라는 ETF는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랙락은 세계에서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자산운용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운용 수수료를 보셔야 되는데요. 운용 수수료가 0.69%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자산운용 규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 규모가 한 63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INDA라는 ETF는요, MSCI에서 발표하는 인도 관련 지수를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중대형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TF는 INDY ETF입니다. 자, 이 ETF도요, 자산운용사가 같습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가 변화의 흐름은 크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INDA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는 INDA ETF보다는 좀 더 비싸네요. INDA가 0.69%였는데 얘는 0.9%입니다. 약 0.2% 정도가 더 운용 수수료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운용 규모 면에서는 INDA ETF보다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 7억 3,800만 달러 수준이고요. INDA ETF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자산 운용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INDY ETF는 인도에서 가장 큰 5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 ETF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INDA ETF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죠. 일단은 운용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자산 운용 규모가 더 큰 만큼 당연히 거래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INDA ETF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S&P 500의 수익률을 이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8월 정도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